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리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대구시도 정례 브리핑을 종료했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이 대구 경북 전역에 번지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단기간에 경기 회복이 어려워 실업과 폐업 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걱정도 큽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이슈토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 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4월 20일자로 대구시 정례 브리핑이 종료되면서 얼어붙었던 대구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들려옵니다. 대구시 분위기 먼저 살펴보죠. 네, 방금 우리 앵커께서 얘기하셨듯이 대구시가 매일같이 브리핑을 했잖아요. 이제 네. 확진이 몇 명이라든지 격리가 몇 명 해왔던 것이 그 브리핑이 종료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완전히 진정 국면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실제로 수치를 봐도 지난 10일과 6일, 7일은 대구 확진자 제로였죠. 그러던 것이 어쨌든 지금 10명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대구시도 이제 그야말로 방향 전환을 좀 시작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앞으로는 이제 그러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 대구시가 이제 일상생활로 이제 전환 그리고 일상 방역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논의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변화를 시작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실제로 지금 아직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어렵지만 뒤에 또 차차 얘기를 하겠지만 간단한 교통량의 통계만 놓고 보면 대구의 대중교통 이용 이제 특히 지하철만 놓고 보면 지하철은 이제 집계가 명확하잖아요. 보면은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평일에는 10만 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지하철 승객이. 그리고 주말엔 더 안 움직여서 7만 대 이렇게 떨어졌는데 7만 명대 떨어졌는데 이것이 이제 최근에 바로 이제 그 평일에는 22만 명대로 늘어났고 주말에도 이제 14만 명대로 늘어난 것은 어쨌든 많이 이제 좀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어쨌든 대단히 좋은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후 대구시의 대응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네, 대구가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시가 시민단체 시민들 대표로 해서 이제 각 분야별 대표로 해서 이제 200여 명 정도를 이제 연석회의를 구성을 해서 회의를 시작을 했죠. 해서 네. 주 1회 일단은 이제 영상회의를 이제 시작을 했고 여기에서 앞으로 이제 정부가 또 앞으로 생활 방역 체제로 나아갈 때 대구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특히 지금 중소기업도 완전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특히 수출 기업들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후속적인 대응을 어떻게 좀 해나가야 되느냐 이런 회의를 시작하면서 코로나 이후의 대응을 대구시가 시작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네. 코로나19 확산이 진정 국면에 접어든 이유로 질병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전과 한 이후에 확진자 수를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전에는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을 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이후부터는 확진자 수가 상당히 줄어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을 때 가장 큰 게 이제 확진자보다는 무증상자가 감염을 확산시킬 우려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 20일로 끝났지만 다시 5월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완화된 사회적 거리를 연장을 하면서 이제 사실상 운영 중단을 권고했던 유흥시설 그리고 또 일부 생활체육시설 그리고 학원, 종교시설 등의 경우에는 가급적 운영 자제로 권고 수준을 상당히 낮췄습니다. 상당히 낮추면서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는 실외 활동과 또 필수적인 자격 시험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국민 생활 편의를 상당히 높이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상당히 완화가 되면서 이제 세심한 방역 처리도 이제 뒷받침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이 이제 재개되는 휴양림이나 또는 실외 공공시설 그리고 시험 등 방역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자 이렇게 지금 당부를 했고요. 또 우리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도
확실히 좀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도 4월 말이면 이제 운영이 종료가 되는데 완전히 운영이 끝나는 건 아닐 텐데요. 센터 운영 방침은 어떻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은 효과를 줬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확진자 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또 퇴원하는 환자 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85%가 이미 그 완치를 해서 퇴원을 했고요. 경상북도 같은 경우도 75% 이상이 완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생활치료센터들이 이달 말까지, 그러니까 4월 말까지는 단계적으로 운영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우선 이제 대구 경북 지역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5개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는 모두 그 11개소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11개소가 운영을 했지만 그 지금 5개로 축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5개도 4월 말까지는 아마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앙방역 그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이제 약 300실 규모의 이제 생활치료센터를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생활치료센터에 이제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인력 그리고 기존 비대면 진료 등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환자 관리 절차를 표준화를 한 그 생활치료센터 표준 모형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 배포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그 배포가 되면은 앞으로 다시 더 확산을 하더라도 다시 생활치료센터를 다시 만든다 하더라도 혼란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종료를 하더라도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축소한다는 것은 코로나19가 다소 안정세를 찾아간다는 상황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경북도의 경우는 이전까지와 또 마찬가지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6일까지 계속하겠다 방침을 내놨습니다. 아무래도 경북 예천의 상황 때문이겠죠. 그렇죠. 지금 이 전국적 상황은 뭐 8명, 13명, 10명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왔잖아요. 근래 2, 3일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좀 완화된 사회적 거리를 시작을 했는데 경북만큼은 상황이 지금 아닙니다. 지금. 네. 경북은 바로 이제 주지의 사실로 아시다시피 예천이 확진자가 좀 감염 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서 터지다 보니 지금 40명 가까이 왔죠. 그러다 보니까 예천이 비상인데 예천이 비상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제 거리상 워낙 가까운 예천, 안동, 위로는 문경, 네. 뭐 합해서 이제 그 예안문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 예안문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을 아직도 우리가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경상북도는 전국적 상황이나 대구와는 달리 바로 이 경북만큼 아직도 비상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경상북도는 계속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는 보통 이제 뭐 PC방, 놀이방, 목욕탕 이런 이제 밀집 시설들은 여전히 이제 영업 중지를 이제 권고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교회 시설 같은 곳에도 예배라는 이런 부분을 집단 예배를 가능하면 금지해달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경상북도에도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문제된 경산 봉화 그 계속 문제됐던 것이 요양원 시설이었잖아요. 네. 이 요양원 시설에 대해서도 거의 뭐 지금까지 이 문제가 생기면 코호트 그야말로 이 격리 시설, 격리 관리라고 하는 코호트 관리에 준하는 관리를 여전히 지금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로선 예천 지역의 고립 상태나 다름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앙사고대책본부에서는 사실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사회적 감염이 확산된 한 예로 예천을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천이 이제 굉장히 강화를 시켰습니다. 지금 예천 안동 지역을 굉장히 강화를 시켰는데 지금 현재는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굉장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굉장히 줄어들어 있고 또 예천구는 이제 5일장이 매 5일마다 열리는 5일장도 완전히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23일 날 열릴 예정인 읍내장도 이미 폐쇄가 된 상태고요. 네. 또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천 지역을 벗어나는 버스를 전면 운행을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천 지역을 벗어나서는 이동조차 쉽지가 않은 상황을 만들었고요. 또 다음 달 1일이죠. 5월 1일부터 개최할 예정인 예천군에서는 가장 큰 행사인 세계곤충 엑스포도 전격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긴급 돌봄 서비스마저도 전면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예천과 안동 사이에 있는 그 경북 도청 신도시가 있는데 이 신도시 근처에 있는 도청 직원들 가운데도 이미 그 확진자가 한 명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근에 더 많은 확진이 추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일 추가로 발생한다면 직원의 3분의 1 가량을 그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도 시키겠다 이런 방침을 세우고 있는 만큼 예천 지역은 완전히 사회적 코호트 격리가 된 상황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조 기자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예천 지역이 좀 비상 상황이다 보니까 이 돌봄 교실이 전면 중단이 됐거든요. 이 맞벌이 부부의 원성이 높다는데 이 부분 좀 짚어보죠. 그렇죠. 뭐 당연히 지금 심각할 수밖에 없죠. 이제 예천 지역은 이제 더구나 문제가 이제 돌봄 서비스를 하는 분과 돌봄 서비스를 받는 학생이 확진이 되다 보니 네. 돌봄 서비스를 일단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돌봄 서비스를 받아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 몇 달에 걸쳐서 다들 너무나 힘들었는데 애들 밖에 나가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돌봄 서비스마저 지금 중단이 되니 이 맞벌이 가정에서는 뭐 갑자기 지금 뭐 눈앞이 캄캄해지죠. 그렇다고 요즘 세상에 누가 또 부모 아닌 이상에 부모도 자기 자녀 봐주기 싫어하거든요. 보통 어르신들. 그런데 남이 누가 봐주겠습니까? 그런 다른 타인에게 부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 맞벌이 가정의 분들은 정말 뭐 대책을 찾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경상북도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느냐 갑자기. 경상북도 도청 입장에서 좀 난감한 상황이죠. 네. 그러면 제가 봐도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인데 앞으로 우리가 또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제2, 제3의 어떤 이런 이 보육 서비스도 이런 경우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하면 이건 국가적으로 좀 연구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뜩이나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도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면서 돌봄이 늘어날 것이라 이런 전망이 있었거든요. 경북도가 돌봄 문제는 좀 시급한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 같은 경우는 특히 1학년 같은 경우는 입학식도 못하고 지금 새 학기를 맞이하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사실 맞벌이하는 부모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또 특히 그 재택근무가 가능하거나 아니면은 일시적인 육아휴직이 가능한 경우는 그나마 좀 다행인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맞벌이 부부라 하더라도 근무 형태가 또 일정하지 않거나 또는 프리랜서 아니면은 개인 사업자 아니면은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경상북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네. 이야기 나온 김에 20일부터 시작된 초등학교 저학년 온라인 개학 상황도 좀 살펴볼까요? 네, 초등학교 저학년이라고 그러면 이제 1학년에서 3학년이죠. 그야말로 아직 애기들입니다. 네. 이런 애들을 어쩔 수 없이 이제 정부가 온라인 계약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온라인 계약을 했습니다. 그 온라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화상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또 2학년 정도가 화상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네. 그럼 보통 이제 부모가 옆에서 같이 동반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은 학생과 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부모가 같이 있다 보니까 3자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네. 이러다 보니 부모는 부모대로 피로감이 높아지고 특히 이렇게 저학년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고학년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다 성숙했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도 어느 정도는 할 수는 있습니다. 보고 따라하고 또 필요백을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정도 같으면요. 아직도 그야말로 뭐 부모 옆에서 뒷바라지를 팔아야 될 상황인데 교육을 한다? 이건 교육을 받는다? 능동적인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첫째 이런 저학년의 경우는 바로 현장에서 교사가 직접 정서적으로 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정서 교육이라는 따라가지고 그걸 못하니까 네. 부모는 부모대로 피곤하고 시작은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 그렇다고 등교 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건 동의합니다.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한 것이 온라인인데 이런 문제도 있다. 부모 피로하고 교사는 교사대로 피곤해요. 효과를 바로 측정할 수가 없거든요. 현장에서. 네. 이런 안타까움이 있죠. 네, 여러모로 힘든 상황인데요. 경제 상황도 살펴보면 IMF 이후 최악의 경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대구 경북입니다. 폐업하는 점포들이 자꾸 늘고 있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IMF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가 더 어렵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경제가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업계가 상당히 많거든요. 제조업 분야에서 자동차 부품 업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지금 자동차가 많이 팔리지 않으면서 주요 공장이 지금 멈춰설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하고요. 또 4월 말쯤 되면은 2차 밴더 업체 같은 경우는 조업을 중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업종 같은 경우는 더 상황이 안 좋은데요. 기계업종 같은 경우는 수주하고 납품하기까지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 상반기 영업 활동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형편인데요. 수출 같은 경우도 이제 수출을 가장 많이 한 쪽이 중국이었는데 중국의 산업이 전면 굉장히 둔화됐습니다. 중국이 그 산업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최초로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어려워졌고 특히 EU 같은 경우는 그 유럽에서도 각 나라마다 이동을 제한시켜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출 분야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신규 수주도 어려울 뿐더러 또 수출도 굉장히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염색공단이 이제 굉장히 대구는 사실 그 섬유도시라 할 만큼 염색공단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염색공단에서도 지금 최근에 5개 업체가 휴업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굉장히 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 경북의 모든 그 제조업 분야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올해는 대구 경북의 관광의 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관광 분야도 거의 폐업 위기를 맞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호텔이라든지 또는 그 여러 관광과 관련된 상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직 위기까지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각 분야를 좀 짚어주셨는데 어쨌든 실업 폐업 대란을 좀 막아야지 경제 회복 기회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방금 우리 조 기자께서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는 곧 진정이 되고 언젠가는 또 좀 완전히 좀 뭐 종식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진정 국면에 접어들겠지만 지금까지 이 영향을 받은 것이 지금부터 지수로는 지금부터 나타난다는 거죠. 이제 그게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 현대사의 경제 이 주체가 우리가 이제 이 경영 활동을 해오는 가운데서 가장 어려웠다 하는 것이 언제였습니까? 소위 우리가 이제 잊을 수 없는 IMF죠. 네. 그런데 지금은 IMF도 그래도 공장이 문을 닫고 회사가 폐업을 하거나 뭐 망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었죠. 뭐 당연히 많았죠. 그러나 그 IMF 때도 골목 상권이 문을 닫고 그리고 뭐 작은 식당들이 아예 문을 닫고 셧다운하는 적은 없었거든요. 뭐 그 당시에 뭐 정권이 추락하고 정시가 뭐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런 게 당연히 있었고 그야 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이제 이 상황이 너무 이제 심각하다 보니까 이 지역 생산 지수가 한 10% 정도 떨어지면 한 4만 2천 명의 실업자가 생깁니다. 네. 심각하죠. 근데 이게 10% 떨어질 정도가 아니고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 굉장히 걱정스럽고 또 하나는 보통 이제 이렇게 경영이 어려울 경우에 이제 고용주가 이 기업주가 노동부에 이렇게 해서 경영이 어렵다고 이제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습니다. 신청을 일정 부분 합니다. 이제 일정 인건비를 좀 보전받는 건데 이 신청이 지금 현재 작년보다 10배 늘어서 7,500건이 늘었다는 거죠. 7,500건이 이른다는 거죠. 이건 다시 말하면 그만큼 기업이 스스로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 폐업을 하거나 뭔가 이제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직원들을 무조건 해고할 수가 없다 보니 이 사람들은 이 법률가들한테 그 노무 관련되는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졌습니다. 이 코로나 상태 기업이 어려우니 해고를 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자문가들은 그에 해당한다. 긴박한 경영 필요에 의한 상황이다라고 지금 자문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네. 뭐 이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대구 경북 코로나19 어렵게 싸워왔습니다. 종식 선언을 위해 마지막까지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좀 간단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 5일까지 연장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겪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겪고 있지만 이런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견디시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대구 경북의 힘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시도민들 힘을 냅시다. 네. 네네. 그 아까 잠시 얘기했었잖아요. 염색공단의 77%가 지금 휴업 또는 조업 중단.
뭐 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근데 이것이 코로나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로 직전에 4월 10월 총선이 있었죠. 그리고 그 직전 주에 주말에 부활절이었었죠. 전국적으로 수많은 인구 이동이 있었는데 그 잠복기가 끝나는 것이 4월 말입니다. 네. 여기까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네. 끝까지 협조를 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